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 따복이에요. 최근 우리나라 기초수급자가 큰 폭으로 늘었어요.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에는 수급자 비율이 3%대였는데 이제는 4%가 훨씬 넘죠. 그만큼 최근 기초수급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제 유튜브 시청자 중에서도 수급자를 신청하시려고 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수급자를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가면 담당 직원이 몇 가지 사항들을 물어보고 여러 서류들을 작성해 오라고 할 거예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이 바로 그것인데요. 여기에 통장 내역 1년치도 가지고 오라고 할 거예요.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대체 이건 왜 내라고 할까요? 안 그래도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도 내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 여러분이 제게 자주 물어보셨던 질문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 통장 내역 1년치는 왜 가져오라고 하나요? 두 번째 질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로는 어떤 걸 보나요? 세 번째 질문, 가지고 있는 모든 통장을 다 가져가야 하나요? 예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통장 내역 1년치는 왜 가져오라고 하나요? 예요. 많은 분들이 월급을 보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월급은 통장에 찍힌 금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나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으로 봐요. 그래서 월급은 통장 내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또 많은 분들이 월급을 세전으로 보냐 세후로 보냐 궁금해 하시는데요. 세전 소득으로 본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럼 대체 통장 내역 1년치는 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걸까요? 바로 사적 이존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가족 해체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장애인연금처럼 공식적으로 받은 돈을 공적 이존 소득이라고 해요. 반대로 지인에게 돈을 받았다든지, 교회에서 후원을 받았다든지, 복지관에서 후원을 받았다든지 하는 돈은 사적 이존 소득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공적 이존 소득은 여러분이 따로 말하지 않아도 관계 부처를 통해서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조회해 볼 수 있는데 사적 이존 소득은 이게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통장 내역을 보는 건데요. 여기에서 만약 누군가로부터 큰 금액이 입금됐다거나 수시로 입금된 금액이 있으면 그 돈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어떻게 사용했는지 물어봐요. 예를 들어 수술비가 많이 들어서 부모님께 빌려서 냈다. 혹은 이사갈 집의 계약금을 자녀에게 빌려서 낸 다음 지금 집 보증금을 받아서 갚았다. 이러면 큰 돈이 몇 번 오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 물어보고요. 그 다음 가족관계 해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통장 내역서를 갖고 오라고 하기도 해요.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는데요. 이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부양부자를 봐요. 여기에서 부양부자는 부모님이나 자녀, 자녀의 배우자를 말하는데요. 생계급여는 부양부자가 따로 살 경우에 부양부자 가구의 연소득이 1억, 재산이 9억보다 많다면 수급자가 될 수 없어요. 의료급여는 생계급여보다 더 까다로워서 수급자가 1명이고 부양부자가 1명일 때 부양부자의 한 달 소득이 272만 원보다 많거나 주거용 재산이 3억 원이 넘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부양부자의 소득과 재산이 이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부양부자의 관계가 해체됐다는 것을 인정받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자면 그간 서로 연락했던 내역이나 서로 도움을 줬던 내역이 없어야 하고요. 수급자와 부양부자 각각에게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했을 때 둘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비슷해야 돼요. 그래야 부양부자에게 도움을 못 받는다는 것을 인정받아서 수급자가 될 수 있죠. 주민센터에서는 이렇게 가족관계가 해체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장 내역을 봐요. 그래서 그동안 가족관계 단절이라고 했던 부양부자와 금융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죠. 여기에서 만약 아주 적은 돈이라도 서로 오관계했으면 이에 대해 조사하기도 해요. 두 번째 질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로는 어떤 것을 보나요? 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수급자를 신청할 때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냈으니까 통장 내역서를 굳이 내지 않더라도 내 금융정보 등 정보가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게 여러분이 수급자를 신청할 때 내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인데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제목 보시면 금융정보 등 괄호하고 금융, 신용, 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서류를 제출하시면 정부는 여기 아래 적힌 분들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를 어느 때고 상관없이 알아볼 수 있고요. 그걸 언제 어떻게 조회해봤다고 여러분에게 따로 말하지 않아도 돼요.
정부는 수급자분의 금융자산을 1년에 2번 확인하는데요. 이걸 언제 하는지 모르니까 수급자분들은 평소에 자신의 금융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있는 게 좋죠. 그럼 정부는 이 동의서로 어떤 금융기관을 조회할까요? 이건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아요. 그래서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같은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과 같은 지방은행, 시티은행, SC제일은행과 같은 외국계 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업, 우체국 등 웬만한 금융기관들은 모두 봐요. 정부는 이런 금융사들에게 여러 금융정보를 요청하는데요. 그중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 잔액과 3개월 입금액 총액을 봐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여러분 통장에 있는 3개월 이내 잔액과 입금액 총액만 볼 수 있지 여러분의 통장 입출 내역까지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자분의 통장에서 큰 돈이 오고 갔다거나 매달 수시로 입금력이 있다거나 가족 해체로 등록된 명의자의 동거래가 있다거나 하면 수급권자의 통장 사본이나 거래 내역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라고 해서 더 꼼꼼하게 보는데요. 이미 수급자가 됐다면 특별한 사항이 발견됐을 때에만 통장 내역서를 갖고 오라고 해서 매년 이렇게 제출하지는 않아요. 또 형제 자매나 친구, 친척에게 계좌 명의를 빌려줬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설령 해당 계좌에 있는 재산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해도 법원의 판결이 있지 않은 이상 인정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명의를 빌려줘서는 안 되죠. 비슷하게 통장에 지인들과의 갯돈을 모아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돈이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해도 인정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모임을 할 때에도 자신의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면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은요. 가지고 있는 모든 통장을 다 가져가야 하나요? 예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잔액이 10만원보다 많이 있는 통장만 확인을 해요. 그래서 잔액이 10만원보다 적고 주 거래 통장이 아니라면 굳이 제출하지 않으셔도 돼요. 또 계좌는 가구원 모두의 계좌를 전부 확인해요. 예를 들어 한 가정에 아버님, 어머님, 자녀 이렇게 세 분이 사신다면 아버님이 수급자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어머님 통장도 제출해야 하고 자녀 통장도 제출해야 하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비를 개인당이 아닌 가구당으로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실물 통장은 많이 안 쓰죠. 그래서 통장 사본 대신 은행 홈페이지에서 최근 1년치 거래 내역 증명서를 떼어가기도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수급관자분이 수급자를 신청할 때 통장 내역 1년치는 왜 가져가야 하는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로 어떤 걸 보는지, 가지고 있는 모든 통장을 전부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정부는 여러분이 제출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로 3개월 이내 평균 잔액과 3개월 입금액 총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정확한 입금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서 이렇게 통장 내역을 확인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나 주민센터에서 물어보시면 있는 그대로 잘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나무라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세요.